우리나라의 전체 사망자는 하루 평균 약 670여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서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암은 10년 넘게 사망 원인 1위를 계속할 수 있을 만큼 참 무서운 병인데요. 그런데 암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 또한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암 진료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와 또 대처 방법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한국소비자원의 윤미경 과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소비자 피해가 어느 정도 접수가 되고 있는지 또 피해 구제는 좀 잘 되고 있는지부터가 궁금한데요. 네, 고령화 추세에 따라서 암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진료 소홀로 인해 가지고 조기에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도 많이 있는데요. 지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암 진료 관련 피해자 상담 건수를 보면 2007년도에 609건, 그리고 2008년도에는 692건, 2009년도에는 652건으로 접수가 됐고요. 이에 따른 피해 구제 건수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95건, 2008년도에 69건, 그리고 2009년도에는 77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암이라고 한다면 뭐니 해도 그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바람에 이런 피해가 늘고 있는 이유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주로 이제 암의 경우에는요, 초기에는 전형적인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줄어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암에 대한 검진이 필요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병원의 경우에는 검사를 하는 경우에 검사 결과에만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일반 소비자분들이 어떤 증상 변화가 있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진료들을 좀 소홀히 하면서 암에 대해서 조기 진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병원을 방문해서 이제 암 검사를 했지만 조직이나 어떤 영상의학과적인 어떤 진단의 오류로 인해서 또 암이 진단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또 막 상담 전화가 연결됐다고 하니까요. 말씀을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아, 네,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는데요. 네. 다름이 아니고 저희 남편이 2007년도 9월에 자꾸 속이 메스껍다고 하고 또 음식도 잘 소화도 못하고 해서 동네 병원에 가서 내시경 검사를 받았어요. 네. 근데 의사가 내시경 검사를 해보더니 남편이 만성 위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가 처방해준 대로 약을 2008년도 4월까지 먹었는데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큰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았거든요. 네. 다시 받은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아, 근데 검사 결과가 진행성 위암 3기로 나온 거예요. 아하, 예. 예, 그래서 의사가 그동안 증상이 계속 나타났을 텐데 왜 가만히 있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남편이 위암 절제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예전에 남편이 처음 내시경을 받았던 병원에 가서 따졌는데 그 당시에 의사가 남편의 내시경 촬영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줬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사진이 흐릿해서 잘 보이지 않았는데 근데 저희 같은 사람이 뭐 의사가 그런 거라면 그런 거라고 믿지 사진 같은 걸 잘 보지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의사가 약물 치료만 하면 된다고 해서 그 말만 믿고 지금까지 있다가 병을 키운 것 같아서. 네. 자, 그 처음 내시경 검사를 했던 네. 병원 측의 의사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 의사 선생님은 그 당시 나온 내시경 결과대로만 말을 했다면서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우기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저희는 너무 억울하고 또 화가 나서 그 의사로부터 남편의 치료비는 물론이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에요. 네. 자, 그 만성 위염이라고 하면 어떤 다른 검사를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처음 그 검사나 진찰을 했던 의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암이 이제 진단 지연된 경우로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진단 당시에 암이 진행성 위암 3기였다라고 하면 처음 내시경 검사를 했을 때도 위암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내시경을 했던 병원에 내시경 검사 필름들을 좀 확보를 하셔서 여기에서 이상 증상이 확인이 된다면 어떤 진단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암의 경우에는 의사의 오진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냥 위자료만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당시 의사의 진찰 때문에 병을 더 키웠다. 이 점을 주장을 하셔야 될 텐데 네. 어떤 입증 자료를 확보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상담자분의 경우 같은 경우가 주로 내시경 검사 진단의 오류, 어떤 해석의 오류인 경우로 느껴지는데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내시경 검사 필름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처음 병원을 방문했을 당시에 남편분이 호소하셨던 어떤 증상에 대한 의무 기록들을 좀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상담자분께서 당장 좀 취할 수 있는 조치라든지 절차가 있다면요? 예, 일단 이런 의무 기록하고 내시경 검사 필름을 먼저 확보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처음 방문했던 병원을 방문하셔가지고 담당 의사와 이런 사안에 대해서 한번 좀 논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내시경 어떤 검사 필름에 대한 부분을 다시 좀 확인을 받아보시고요. 근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저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원에서는 이렇게 접수가 되면 관련 필름들을 재판독해서 위암 여부가 확인되는지 아니면 추가 검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해볼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화면의 질이 너무 흐릿해서 판독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하나 병원 측의 어떤 과실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답변 잘 듣고 계셨죠? 네, 고맙습니다. 네, 답변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도 참 이 암 진단을 좀 빨리 받아서 좀 치료를 빨리 시작을 하면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다들 드실 텐데 이 암도 참 부위별로 여러 가지 암들이 있어요. 뭐 위암, 대장암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암의 종류에 따라서 발생되는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2007년도에 우리가 통계 자료들을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남자가 인구 10만 명당 한 313명이 발생하고 있고요. 여자의 경우에는 인구 10만 명당 한 246명꼴로 암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징을 보면 남자의 경우에는 주로 40대 이후에 암들이 좀 급증하고 있는데요. 네.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암이 위암이나 폐암, 그리고 간암, 대장암 이런 4대 암이 전체 암 발생의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성의 경우에는 좀 암의 종류가 다른데요. 갑상샘암, 그리고 유방암, 또는 위암, 대장암, 폐암, 그리고 자궁경부암 이런 6대 암이 전체 암 발생의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주로 여성의 경우에는 30대 이후부터 암 발생률이 좀 높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아마 여성의 암의 종류에 들어있는 유방암이라든지 자궁경부암들이 주로 조기에 많이 진단이 되다 보니까 좀 발생률이 높은 것 같고요. 그래서 30대와 40대의 경우에는 좀 남성보다는 여성이 어떤 암에 대한 발생률이 좀 높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남성분의 경우 위암이라든지 폐암, 간암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여성분의 경우는 또 위암과 유방암, 대장암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암 진료와 관련된 어떤 피해 사례들은 어떤 유형들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 거죠? 예, 암 진료와 관련된 어떤 피해 분쟁에 대한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희 원에서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암 진료와 관련된 분쟁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 암 관련 의료사고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은 주로 암 오진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그게 통계적으로는 한 62.6%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주로 암의 오진이라고 하는 거는 병원을 방문을 했을 때 검사를에 대한 부분이 좀 소홀했다거나 아니면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라거나 뭐 암에 시사될 수 있다라는 어떤 설명 부분이 미흡한 부분, 그리고 조직이나 영상학적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이 진단되지 못한 부분, 이러한 것들이 주로 암 오진에 해당되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걸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참 보상을 받는 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외의 어떤 요인들로는 주로 이제 치료나 어떤 수술을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었다라는 부분 또는 약물 치료를 했는데 부작용이 발생했다라는 부분의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참 암 오진이 62%나 차지한다고 하니까 참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좀 의료진들께서 조금 더 이제 성의 있게 이제 암 진단이나 그 조기 치료에 대한 그런 것들을 조금만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신다면 이 정도 피해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마음도 듭니다. 자, 이렇게 소비자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는데 피해에 대한 어떤 보상 기준은 좀 미흡한 실정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그 암 관련 사고의 경우에는 주로 위자료 정도에서 그 배상되는 게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 암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많이 진단된 경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그때 당시에 진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완치의 개념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그 위자료의 배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네. 어떤 그 암에 따른 예후 그리고 생존율, 그 환자의 어떤 연령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위자료가 산정이 되는데 이 암 관련 분쟁에 있어서 위자료를 산정을 하더라도 그 암의 특징이 어떤지 그리고 암의 예후나 생존율, 환자의 특징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어떤 위자료의 산정 기준을 좀 정리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암 관련 분쟁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잠깐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즘 이제 TV 광고 보면은 뭐 암에 대한 것을 미리 대처하기 위한 보험 광고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암 보험에 대한 어떤 피해나 그런 불만들도 혹시 접수가 되고 있습니까? 주로 이제 암과 관련해서는 병원을 방문을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진단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암 진단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한 분쟁들이 굉장히 많고요. 예. 또 하나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병원에서는 암이 의심된다고 해서 관련 검사를 쭉 했는데 결국 수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암이 아닌 경우로 이제 진단되는 경우가 아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암보험을 접수했을 때 어떤 보상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암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와 또 암을 아닌데 암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불필요한 수술을 받았다는 그러한 네. 유형들로 주로 접수가 되고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그 암 진단 지연으로 인한 어떤 의료 사고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좀 더 개선이 돼야 할까요? 예, 암종별로 일반적으로 이제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국민들도 다 이제 인식을 해야 되는데요. 네. 암은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모두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병원을 갔을 때는 병원에서는 환자의 어떤 증상 호소뿐 아니라 어떤 과거 병력까지 좀 아울러서 종합적인 좀 진찰 계획들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하는 검사가 모든 것을 100% 알 수 있는 검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받은 검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검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오진율에 따른 어떤 한계들을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추정되는 어떤 증상 변화나 어떤 경과 관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추가 검사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그 의료진들이 일반적인 소비자들한테 좀 교육을 시키는 부분들이 필요한 네. 것 같고요. 그리고 각 암의 특징별로 조기 진단을 하기 위해서 적절한 진료를 좀 제공함으로써 조기 진단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하면은 국가적으로도 어떤 의료비에 대한 부분도 좀 절약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좀 이상 증상이 있거나 암이 의심돼서 이제 병원을 찾아가실 때 우리 소비자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좀 이런 것들을 많이 설명하시고 주장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렇죠. 예. 네. 주로 이제 병원 방문하셨을 때는요, 현재 증상뿐 아니라 과거에 어떤 증상이 있었었는지, 그리고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 뭔지, 그런 것들을 의료진한테 자세히 알리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제 의료기관을 선택하실 때도 좀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보니까 좋다고 하더라라는 것보다는 주로 이제 어떤 질환에 있어서 어디가 좀 세세하게 한다라는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셔가지고 의료기관을 선택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상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혹시나 증상이 바뀌거나 아니면 계속될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하셔가지고 반드시 재검진을 해보는 것들이 필요할 것 네. 같습니다. 자, 암 진료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표준적인 임상 진료 지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이제 국가 암사 조기 사업이 시행되면서 뭐 암센터나 이런 걸 통해서 지침들이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요. 임상 의사들이 진료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대처해야 할 부분에 대한 임상 진료 지침들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가이드라인들을 좀 전국적으로 확산시킴으로 해서 적어도 어떤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을 방문했을 때는 최소한의 어떤 이제 검사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기초
요소들을 좀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필요한 것 자체가 어떤 조직 및 그 영상 진단 오류에 대한 부분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저희 원에 어떤 접수된 상담 건수를 보면 검사를 했지만 영상의학과적 질이 너무 낮기 때문에 판독을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기적인 질 관리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판독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한 명의 의사가 뭐 판단하는 것보다 좀 암종 자체가 애매하다라고 했을 때는 의료기관 전체에서 좀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진단 시스템들을 좀 마련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자칫 한순간의 오진이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만큼 우리 의료진들의 보다 더 신중하고 철저한 진단을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소비자원의 윤미경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